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적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세 그러려니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기 자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급락하는 현상이라든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매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형국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 방산, 전력설비, 전력인프라, AI 반도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즌적으로 돌아서게 보려면 지금은 이제 유통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 조금 도는 그런 시기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7월달 이후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이나 여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이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되면 호텔 이런 것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다 주가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반영이 된다. 그러나 길게 볼 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자, 근데 올해는 좀 이상적인 현상이 좀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가는 그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조금 더 일찍 많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연예인들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자, 그런 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주면 한국에 대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것들은 그렇게 적용되는 것들이고 우리 머니케어에서 케어맨 클럽의 문화는 항상 하루에 한 개씩 수익 만들어 내가면서 매달 일정량의 수익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우리 플레이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잡스러운 종목들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주 메인 테마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심심할 때 한 번씩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8% 이상에서 수익 실현, 장중 수익 실현 의견 진행 의견 드리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2026년도 119번째 했어요. 이분 빨리 120번째 넘어가고, 5월은 네 번째입니다. 5월도 이렇게 차근차근 속도를 내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률 15개 만들어내고 15개 넘어가야지 또 조금 더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 초에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과정, 기본 수익률 만들어내는 거, 15개 만드는 거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 트렌드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녹화 시간을 제가 10분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9시 30분 정도에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40분 넘어서 시작을 하니까 금요일이라서 특별히 놀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고요. 오늘 나머지 거 좀 소소하죠. 수급 상태가. 자, 그것들은 다음 주에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나 이제 기판 이쪽 같은 데서 많이 높이 올라갔어요. 거긴 좀 쉬어줘야 돼.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게 되면 이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하늘로 치고 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엔 그런 이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 중력의 법칙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갖다가 극대화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모든 숫자를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 이 전략 자체를 왜 진행을 하냐라고 생각해보면 계속 수익을 내면서 가면 안도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본은 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소소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즐기면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카카오페이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 제가 한 2달 전인가 3달 전쯤에 카카오페이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아서 거의 원점 부분으로 도달됐습니다. 지금 정도 부분에서는 하방 쪽으로다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서 좀 가볼 만하고요.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법, 그죠?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23일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목요일 전후해서 제가 포인트 잡고 한 번 정도 트레이딩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 제가 지금 헥터 파이낸셜, 뭐 NHKCP 뭐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같은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만약에 법제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카카오페이 쪽에서 전혀 손은 안 댈 만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마치 토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상장사가 카카오페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것을 서비스하고 있는 헥터 파이낸셜이라든지 또 우리가 NHN, KCP 이런 것들 결제 플랫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카카오페이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전체적인 뭐 실적 자체가 양호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다 우리가 간단한 뭐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뭐 대출 플랫폼이 지금 최근에 안정화가 많이 됐다고도 하는데, 그건 둘째 치고, 일단은 주식 시장이 좋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아주 뭐 나쁠 만한 과거처럼 막 이렇게 막 밑으로 쳐맞고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뭐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채널에서도 이런 후원을 카카오페이로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카카오페이 실적을 한번 쭉 체크해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어때요? 상당히 숫자가 양호하죠?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방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사이클적으로 보면 지금 2분기에 좀 소소하게 나오고, 다시 3분기 정도 돼서 긍정적으로 가는 모습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들이죠. EPS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원래는 주가는 거의 뭐 더블업 이 정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상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대세 성장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권에선 잡혀 있고 위로다가 조금 열어두고 플레이를 해나가는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에 제일 재밌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가 여기 어디쯤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다른 거 거래하느냐고 거래 안 하고, 사실 헥토 파이낸셜 거래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쿠폰도 조금 했었고, 그런데, 요번에는 이 종목도 한번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쨌든 이슈가 한번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가 한번 쫙 쳤다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좀 빌빌 걸 거예요. 조금 아래쪽 내려오면 공략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한 5만 5천 원, 이 정도 라인 오게 되면, 야,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 열어두고, 하방 열어두고, 우리가 조금 공략해주면 충분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가이던스가 기본적으로다가 5만 원 밑으로 내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 오히려 상방이 더 강한 거니까, 그 한 5만 원에서 실제로 스펙은 지금 한 여기 7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보다 움직이는 스펙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또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올 때는 아주 미친 듯이 들어오는 그런 또 서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소개를 하고요. 당장 거래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ST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또 수익을 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수익성이나 이렇게 실적 부분을 생각해 보면 괜찮아요. 제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실적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해서 그 나쁜 건 아닌데 조정을 받았다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3분, 2분기, 3분기 계속 좋은 거니까, 특히 mRNA 분야에서 ST판만큼 우리나라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mRNA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ST팜을 띄어 올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EPS 뭐 이런 거 전체 개념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 점이 저는 상당히 좋다. 특히 이제 과거처럼 매출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할 수 있겠고, 통상 SD판 같은 경우는 이제 2, 3, 4분기 가면서 좋아지고요. 1분기 때 좀 소소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정도면, 그러니까 1분기 때 들어섰을 때는 보통 주가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 전쟁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이 1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치고 올라왔다 이게 죠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조금 조정이 들어왔죠. 아주 그렇게 정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때 수익을 만들어내고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요. 조금 제가 타이트한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바이오 제약 관련된 쪽에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 명확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번 주 넘기고 나서 다음 주 정도쯤에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실제로는 저는 이제 지금 뭐 파마리소치라든지 알테오젠 쪽에서 조금 현금이 좀 풀리면 이쪽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발생이 돼서 조금 더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도 뭐 안 되겠다 생각하면 얼른 잡아서 땡겨주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하고 의견 공유해 나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17만 원대 위쪽으로 갔을 때는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전사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포인트가 내려올 때 시원하게 올라갈 때 따끈하게 이런 것들이죠. 보통 바이오주는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잡스러운 거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알테오젠도 제가 여러분들을 거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하방이 경직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시장에서 한 번 정도씩 바라봐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주식 투자는 트레이딩 부분이 반드시 가미돼요. 차트적인 관점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실전 투자할 때 활용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자, SM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수익 내고 나왔죠. 근데 그새 다시 우리가 공략했던 그 주가 위치로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PER이 낮은 편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하이브나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SM은 사실은 전통의 강자 아닙니까? 기본 플랫폼을 깔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포인트 잡고 있는 것들은 그 에스파, 저도 에스파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에스파 이름은 잘 몰라요. 그냥 에스파 전체는 알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개개인의 얼굴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 5월 29일인가요? 그때 에스파가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 실적은 이미 예매표가 다 돼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뭘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예매가 다 끝났으니까 그게 수익으로 반영이 되는 게 2분기일 겁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좋을 거고요. 그러면 낮은 구간에서 매수해주면 기본적인 우리가 리바운딩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공연을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JYP 같은 경우도. 그죠? JYP라 죄송합니다. YG 엔터. 뭐 스트레이키즈 뭐 JYP 같은 경우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매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저는 SM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믿고 보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편하게 거래하는 게 이쪽이 훨씬 더 나아요. 하이브는 널뛰기가 심하잖아요. 그죠? 일단 그리고 경영 쪽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ESG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거래할 필요가 없다. 편하게 거래하는 방식이 좀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던스는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쭉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저는 뭐 뭐든지 항상 이것만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거다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음반도 어때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양호해요. 여기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그죠? 운반 실적이 좋아. 운반 실적이 깔아주고 한다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리바운딩 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음반, 음원 이렇게 스타트 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매출의 비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요즘 나타나는 것들은 보통 여기 이제 콘서트 이쪽 쪽이 이제 상당히 또 많은 또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여름 다가오기 전에 시작을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런 꺾기를 가져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고점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쿼터에 많은 영업이익 4쿼터에 났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주저앉고 이렇게 올라가서 우상방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건 뭡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죠? 레모넌더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열풍이 워낙 거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엔터 쪽에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우리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만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어딜까라고 생각해 바로 여기죠. 여기가 다 물리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거지. 작년에 물리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만 플레이 해주면 돼요? 요 안쪽에서만 플레이 해주면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실적 체크했고요. 에스파 컴백하고요. 뭐 엑소, 엑소가 대단하진 않죠. 에스파가 훨씬 더 낫겠죠. 기본 매출 깔리는 게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20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터치를 해줘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스는 11만 원, 이 정도 11에서 11만 5천 원까지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딱 10만 원까지만 봤었잖아요. 그래서 10% 치고 빠졌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내용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이냐? 아니죠. 저기서 양봉을 봐야죠. 나 혼자만 살면 방향이 바뀐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꿔주는 건 누가 한다고요?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 방향성을 갖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건 그들이 매수할 때 같이 스타트 라인을 끊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는 포인트는 별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89,800원인가요? 그때 매수를 했다가 10만 원에 정리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89,800원 뭐 조금 높겠죠. 제가 볼 때 들어올 때 됐어요.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 중에 목요일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 양봉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때부터 공략을 시작을 해서 요번엔 조금만 높게 보는 거예요. 10만 원이 아니고요. 한 10만 5천 원 요 정도 봐도 되고 11만 원 정도 고 수익률 뭐 글쎄요. 10에서 15, 20%요 사이 정도에서 플레이 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요 구간에서는 풀수익을 좀 냈었고요. 요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접었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밸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싼 구간이고, 여기가 노멀한 구간이고, 여기가 조금 높은 구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등분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첩되는 구간이 어딥니까? 바로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 쪽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20만 5천 원, 여기서부터 한 21만 원, 그죠? 요 구간 생각해보고 기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모멘텀이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은 좋은 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낮은 구간에만 잘 공략해주면 되는데 여기 들어오면 매물이 잘 안 나오게 되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구간은 별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트럼프가 발생시킨 어떤 매크로적인 악재다, 전쟁 때문에 생긴 악재다라고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점의 형성의 평균적인 부분은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21만 5천 원 뭐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선은 거의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니터 해야죠. 예. GSPNL 같은 경우는 좋아요. 지금 성수기 때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눌리면 할게요. 예, 요거는 실적 좋은 건 알겠어. 요번에 실적 발표 나온 것도 저도 아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와야 돼? 일본 시간으로 나왔는데 조정이 들어와 줘야지. 차익물 한 번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높은 차익이든 아니든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일과 60일 이평 사이가 성수기니까 그쯤에서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구간은 5만 원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한 5만 2천 원 이 정도 사이에서 들어오면 공략해 주는 걸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주가 위치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모니터하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면 공략을 해주고 포트폴리오 담아주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들 머니케어 뉴스와 편안한 투자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성장과 발전을 많은 소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홈스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